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 소장입니다. 현재 경제엄마 TV와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부동산 유튜브 방송 중단해요 말아요 라고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위법 광고, 부당 광고로 인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점검 및 단속을 한다는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시행 취지가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유튜버들이 방송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시행 취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 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니다. 방송 중단을 선택하지 않은 경제엄마의 대처법도 알려드립니다. 시행 취지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그래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고,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2번과 3번의 케이스 때문에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방송 중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그리고 5번 입지 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사실대로 광고를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6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요번에 이제 규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요 부분에 이제 속할까 싶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부동산 유튜브들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 대상물인 실제 매물을 중개할 의사를 가지고 매물 양식에 따라 은폐, 축소 없이 중개하면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시행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나 이제 홈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또 지자체로 전달을 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부당 광고 이제 적발이 된 그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명시사항 의무 위반은 이제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이제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나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있는데 지금 9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지금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에는 이제 적발 시에 과태료 부과 대신에 이제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너무 겁먹지 않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인 실제 매물을 중개할 의사를 가지고 매물 양식에 따라 은폐, 축소 없이 중개하면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게 되면 아마 다른 소소한 것보다 이게 굵직굵직하게 돼서 요 세 가지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거짓 모든 매체들이죠. 모든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 등 모든 표시광고는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 완료된 표시 광고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삭제나 비공개를 해서 광고가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을 의뢰받지 않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부동산의 소장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권리가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동증계를 동의를 받고요. 또는 뭐 승낙을 받으시면 되고, 승낙받은 그 공인중개사로부터 표시광고를 허용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이 조금 말이 어렵죠. 그 말은 지금 A 의뢰인이 있다고 얘기할게요. A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B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죠. 그런데 B 부동산에서 광고를 여러 군데 하겠죠. 그런데 뭐 결과가 별로 나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공동 중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가 저희 꽃마루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꽃마루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손님을 바로 이렇게 맞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도 같이 광고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 B 부동산은 A 의뢰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꽃마루에 광고를 내놔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동의를 하신다 하면 꽃마루에 이렇게 물건이 접수가 되겠죠. 물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는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손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일 A로부터 이렇게 광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저희 꽃마루 부동산은 A의 물건을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B 부동산이 A 의뢰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B 부동산도 허용을 해준 경우에 꽃마루 부동산은 광고를 해서 손님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전화 녹취 아니면 중개 의뢰 계약서를 이제 보관을 해서 이런 증거를 확보해 두어라. 그래야 향후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안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유념을 하면 공동중개 아주 뭐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동중개 많이 환영합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한번 더 보겠습니다. 토지와 토지 외의 물건이 따로따로인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어야 되고요. 돈까지, 그리고 면적, 제곱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가격도 이렇게 매매 가격을 적고요.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이게 지목을 쓰는 거거든요. 대지냐 아니면 뭐 전답이냐 아니면 과수원이냐, 그 외에 지목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거래 형태는 이제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권리 변경이냐 이렇게 하면 되고, 매물 양식에 보면 반드시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 정보인데요. 상호명이 들어가야 되고,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 전화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개업 공인중개사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외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식이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토지는 간단했는데 그죠? 이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그다음 층수 이렇게 적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층, 층수는 뭐 여기서 표시를 해줄 거니까요. 소재지는 무슨 아파트, 동, 까지 쓰면 되고, 층은 총층 중에 몇 층, 사실 뭐 9층이든 10층이든 이렇게 써야 하지만, 그 의뢰인이 이제 요구할 경우에 층을 표시를 하지 않고 저층, 중층, 고층으로 이렇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좀 매물이 완전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 제곱미터를 이렇게 쓰고요. 네, 입주 가능일,
그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지금 즉시 가능한지, 아니면 뭐 정해진 날짜가 있는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가격은 매매 가격이나 뭐 임대 가격이나 이렇게 쓰면 되고요. 방수 및 욕실수, 뭐 방 요렇게 방이 몇 개다, 욕실이 몇 개다 쓰면 되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를 이제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인지, 뭐 공동주택 아파트인지, 아니면 상가에 뭐 1종 권리인지 2종 권리인지 이렇게 종류를 구분해서 넣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 준공일이죠. 요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형태가 매매인지 전세인지 교환인지 뭐 월세인지 권리 변경되는 경우인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고, 주차 대수, 총 주차 대수는 몇 대이고 뭐 아니면 뭐 세대당 뭐 몇 대다 이런 거 기재해야 되고, 관리비를 기재해야 됩니다. 관리비는 월 평균 관리비 몇만 원 이렇게 하시고, 수도, 전기, 가스비는 이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거실이나 뭐 주실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이다. 뭐 동향, 뭐 서향,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 북동향, 뭐 이렇게 북향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방향을 써주시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에 아까하고 똑같이 이 5가지 정보를 다 넣어줘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방송 중단을 선택하지 않은 경제엄마의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중개 서비스 시대인데요. 지금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와 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경제엄마는 이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지금 블로그는 지금 삭제나 그 비공개가 잦으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품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매물 광고를 하고 싶으면 또 이제 올리게 되면 상위 노출이 어려워져요. 이미 블로그 지수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매물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또 블로그에 비해서 편집과 제작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거래 완료 후에 이제 삭제하면 시청 시간이 초기화되고요.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소모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매체 다 되게 심각한 고민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엄마 TV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 모든 광고 매체 유형의 광고 형식과 광고 양식, 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TV, 유튜브는 되도록 이제 정보성으로 드리고, 그 매물은 매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매물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물 홈페이지 바로가기인데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다시 한번 매물 홈페이지 주소 남겨두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오늘의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매물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 매물 홈페이지 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경제엄마 TV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입주권, 그다음 빌라 연립, 원투룸, 원투 쓰리룸, 오피스텔, 주택, 상가, 토지 이렇게 8가지 부동산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계약 완료된 건은 전부 다 계약 완료 처리를 되었고, 지금 현재 실제 매물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부터 시작해서 원투 쓰리룸, 상가, 아파트, 토지 그 각 유형별로 지금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단지 정보와 단지 조감도, 양독 4구역이죠. 단지 조감도 하고 배치도 이렇게 지금 각 평형별 도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은 이렇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드리고 상세 정보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동영상 지금 양덕 4구역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동영상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물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 매물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계약이 완료된 것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언제든지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경제엄마 TV를 구독하시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경제엄마 TV